그래서 이 일반 대출에 적용되는 DSR과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이 대책을 내놨어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견입니다. 이상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 2월 1일 날 FOMC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0.25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이제 4.5에서 4.75%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랑은 이제 1.25%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미 연준 2월에서 3월 베이비 스텝 밟고 금리 인상을 종료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둔화, 그래서 미국이 2분기 금리 동결 전망, 한국은 인상 펴질까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작년 7월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레리 서머스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전 재무부 장관이고 지금 현재 하버드대 교수님이거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혼자만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뭐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 레리 서머스 교수님의 얘기가 정확하게 맞다 보니까 이 서머스 교수님의 지금 현재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뭐 노스트라다무스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때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 거기다 특히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 미국 경제 여전히 불확실하다.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180도 바뀌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월 또는 3월에 베이비 스텝을 밟고 거기서 이제 동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적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냐 하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23일 날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또는 0.25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된다. 이 양측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금통위원이 6명이고 이제 총재가 한 명 있어서 총 7명이거든요. 7명 홀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3대 3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3.7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 물가를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3.5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3.5에서 동결이 돼야 된다. 이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이창용 총재의 결정에 따라서 동결이 될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23일날 지켜보는 것도 참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대님은 동결인가요? 아니면 0.25 올라가는 건가요? 저는 요새 부동산 쪽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월 3일날 대책을 내놨죠. 그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제 첫날 접속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무래도 요즘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 대출 금리가 높아서 대환하려는 수요가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연끌 하신 분들. 또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힘든 분들. 그렇죠. 그 용도가 좀 많이 난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뭐 매수 쪽은 좀 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거래량이 증가될 수 있는 데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좀 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뭐 건건대인도 그렇지만 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다른 부분도 완화를 해야겠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일반 대출을 이용했을 때도 어떤 제한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일반 대출에서 큰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이 DSR 적용이에요.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규제적으로 바뀌더라도 LTV가 늘어나더라도 DSR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고 두 번째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예전에는 이자만 냈었는데 지금은 원금까지 보태서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도 보면은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를 요즘 금리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은
거의 한 230, 240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자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한 130만 원대 정도만 나가도 돼요. 거의 절반.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네. 뭐 250만 원 내던 분들이 한 120만 원 낸다 그러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대출에 적용되는 DSR과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금융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대책을 내놨어요. 네. 이 12개의 정책 과제 중에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는 2번과 6번인데요. 네. 특히 여기 특별하게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네. 여기 6번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요. 금융 리스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항목에서는 연착륙을 위해서 대출 규제 정상화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동안에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대출을 한 푼도 내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3월 말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 주는 걸 LTV 30%,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한 푼도 안 주는 거를 LTV 60%까지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고요. 네. 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출 규제 완화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LTV를 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현재는 미분양 주택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샀을 경우에는 뭐 1주택자의 LTV를 뭐 10% 이상 더 준다라든지 그렇죠.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뭐 LTV 주고 아니면 우대금리 적용 뭐 이런 것까지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 그 다음에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 이 주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로 내니까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문제를 이제 그렇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 요율을 낮추게 되면은 보다 낮은 금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3%대 네. 중후반 정도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아마 3월부터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소외됐던 분들. 네네. 소득 수준이 1억 이상으로 많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1주택자들은 못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들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네.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10억 초과 주택이든 이런 거 다 풀어서 네네. 다 반환해줄 수 있도록 이런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다 풀겠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도가 2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LTV 한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완하긴 한데 그렇죠. 앞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이 DSR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LTV 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DSR 얘기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세 번째는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번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일반 대출에 네. 대한 내용인데요. 대환 대출이니까 기존에 먼저 대출을 받을 때는 과거에 DSR을 적용을 받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점차 DSR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환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예전의 대출보다는 적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줄어들죠. 그래서 예전의 DSR을 그대로 적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만 진행하겠다라는 네. 건데, 자, 이렇게 DSR이 대폭적으로 완화되는 건 아니지만 DSR을 한꺼번에 건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DSR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 시발점이 된다라고 보면은 향후에도 이 DSR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나올 걸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해서 완화 조치가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상환 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 그러니까 거치를 최대 3년까지 해주겠다라는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금과 원리금 같이 나가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자만 나가다 보면 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3년 거치 정도가 이제 효과적인 게 3년 뒤가 되면은 네. 지금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든 상황에서 원금을 이제 상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대상에 대해서 주택 가격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시가격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특히나 수입이 없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 주택연금이 향후에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9억 이하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번 대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 네, 일단은 뭔가 파격적으로 막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주택 시장을 막 다시 불집해서 살려 올리기는 쉽다고 판단되진 않은데, 네. 앞으로 좀 더 강력한 것들이 더 좀 나와줘야지 네. 현재 시장을 좀 살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대책의 골자는 어려운 분들을 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네. 해주는데 주력을 맞추고 있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DSR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 조치를 해야 돼요. 적용을 해주지 않거나 네. 또는 현재 지금 40%의 DSR이 적용되는데 네. LTV가 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DSR에 대한 부분을 40%에서 한 60% 정도로 완화해주는 조치가 이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정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감면 정책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혜택을 주고. 그 활성화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월에 아파트 등록이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럼 2월에 아파트 등록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정부 단독으로 이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주게 되면 네.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 거래량이 증가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거삼득 한 가지의 정책으로 세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권대님과 제가 금융위원회의 어떤 업무보고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